테슬라 어제 약 6%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4월 1일부터 미국에서 알파벳은 어제 호재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아이폰에 제미나이 엔진 탑재를 논의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AI 칩에서는 트랜지스터 수를 2080억 개로 늘리고 컴퓨팅 성능도 5배나 높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9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3월 19일 화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다들 행복합시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공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멤버십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또는 목요일 날에는 멤버십 영상으로만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운영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 끝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어땠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8%가량 상승해 주면서 이번에도 역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FOMC 회의가 시작되죠. 이틀 동안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그 결과는 한 목요일쯤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수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FOMC 회의 때문에 다들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매매를 접근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계속적으로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나스닥 종합지수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고 이번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상승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약간의 조정을 줄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는 수요일, 목요일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어제 0.2%가량 상승해 주면서 여전히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하락하지 않고 이 추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스닥 종합지수와 다우존스 지수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TSLA입니다. 테슬라 어제 약 6%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4월 1일부터 미국에서 모델 Y의 가격을 $1,000 인상한다라고 발표하였고 유럽에서도 3월 22일부터 모델 Y 가격을 2,000유로 인상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6%가량 상승해 주었고 지금 시장 외에서도 7%까지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악재 뉴스,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내려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테슬라의 호재 뉴스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테슬라는 우리가 이러한 상승 추세를 산정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하락 추세를 보고 왔었죠. 이러한 하락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한두 달간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우리가 이때 하락 추세의 하단 라인에 정확히 닿진 않았지만 미리 1차 매수를 진행하였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단 라인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하단 라인 딱 닿으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죠. 테슬라의 지금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약간 상승 추세 하단 라인 이탈은 했지만 곧바로 이 상승 추세 안으로 복귀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지금 단기 지표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반등해주고 있고 보시면 중기 지표도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반등해 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2차 매수를 하거나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차 매수한 가격대와 지금 가격대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2차 매수를 한다라고 한들 비중만 늘려가는 거고 가격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해결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었죠.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자, 저는 이 빨간색 선 부근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 가격으로 봤을 때 $100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중간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밑꼬리 달고 양봉으로 만들어주는 모습 나온다라고 했을 때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또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GOOGL입니다. 알파벳 어제 7.7%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다가 종가는 4.6% 상승으로 마감하였죠. 장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알파벳은 어제 호재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아이폰에 제미나이 엔진 탑재를 논의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알파벳의 AI가 오픈 AI에 비해서 평가가 아쉬웠는데 이번에 애플과의 협업을 통해서 알파벳의 AI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죠. 그래서 제가 대형주들은 이렇게 바닥에 와 있을 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아간다는 마인드로
저점에서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도 단기, 중기, 장기 다 바닥권에 와 있으니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아직은 애플과의 협의 정도로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막판에 주가가 밀린 상황이고, 만약 실제로 아이폰에 제미나이가 탑재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고점 충분히 넘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지금 알파벳은 단기적으로는 어제 한 차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기, 장기 다 골든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가격도 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매수 타점 나올 때 알파벳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ETA입니다. 자, 메타 어제 영상에서 이 노란색 선 21선에 걸쳐 있고, 만약 하루 더 하락해 주면서 21선 깨게 된다라고 했을 시 비중 축소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약 2.6%가량 상승해 주면서 다시 한번 노란색 선 21선 위로 올라와 주었습니다. 이만큼 이 노란색 선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메타는 여전히 노란색 선 21선 위에 있으니 비중 축소를 아직 할 필요 없고 21선 깨고 내려왔을 때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메타는 제가 이때도 계속적으로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21년도 전고점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가고 나서는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MGN입니다. 자, 아마존닷컴은 어제 0.03%가량 상승해 주면서 여전히 노란색 선 21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이제 오늘 만약 하락하면서 21선 깨고 내려올 때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으니 약간 비중 축소해 주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전히 상승 추세다 보니까 일부만 비중 줄여가면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아마존닷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결국에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할 것입니다. 메타도 마찬가지로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큰 시세가 나왔었죠. 아마존닷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약 0.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단기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한 2, 3일간 힘이 없는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중기 지표도 장기 지표도 다 골든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로 유지해주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2, 3일 안에 또다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때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일 때 매수 타점 잡으면서 한 차례 큰 상승을 먹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도 이때와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NVDA입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차세대의 AI 칩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AI 칩에서는 트랜지스터 수를 2080억 개로 늘리고 컴퓨팅 성능도 H100 대비 5배나 높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어제 약 5%까지 상승해 주다가 장 막판에는 0.7% 상승으로 마감하였죠. 지금은 여전히 단기 지표가 하락 추세로 내려오고 있으니 강한 힘을 내기에는 힘이 부족하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 2, 3일 안에 다시 한번 바닥권 다지면서 단기 지표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는 아마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엔비디아 없으신 분들은 파란색 선 11선과 이 노란색 선 21선 사이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고, 자, 엔비디아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21선까지 왔다가 반등하거나 아니면 초록색선 61선까지 왔다가 반등하거나, 만약 엔비디아가 초록색선 61선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강력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8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APL입니다. 자, 애플은 어제 약 3%까지 상승해 주다가 장 막판에는 0.6% 상승으로 마감하였죠. 정확히 이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약 9%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상승은 제가 미리 예견해 드렸었죠. 지금 단기, 중기, 장기 다 바닥권을 다지고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애플이 반등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애플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만큼의 하락폭이 있으니 1차 매수, 2차 매수로 반드시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애플의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한 1, 2주간 더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MCI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어제 약 6%가량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노란색 선 21선을 위협하고 있고, 만약 오늘 시장에서도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하락해주는 모습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또다시 비중 축소를 하고 갈 예정에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제가 N자형 상승 파동의 초입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었죠. 그 후로 약 28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TSM입니다. 자, TSMC 어제 0.16%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TSMC는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큰 호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가야 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TSMC가 일본에서 첨단 패키징 라인을 구축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TSMC는 올해 첨단 패키징 라인을 2배 이상 늘리고 2025년에도 추가 증설 계획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TSMC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면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는 거죠. 자,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결국에 상승 추세 상단 라인 찍고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형주들은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모아 가시면 결과적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지금 단기 지표 다시 한번 바닥권 다지면서 골든 크로스 나오기 직전에 있습니다. TSMC 없으신 분들은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 어제 0.47%가량 하락해 주면서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열심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SOXX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X로 보더라도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의 폭이 조금은 남아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단기 지표 바닥권 다지고 있고 이제 또 한 2, 3일 안에 하단 라인에서 양봉 만들어주면서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단 라인에 왔을 때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면서 그때는 또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SOXL은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약 10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어제 2.8%가량 상승해 주면서 이번에도 역시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QQQ 또한 제가 상승 추세 하단에 올 때마다 제가 이때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38%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만약 오늘 이 하단 라인에서 양봉으로 상승해 준다라고 했을 때 없으신 분들은 또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어제 약 1%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TMF를 TLT 차트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LT 차트를 보시면 결국에 이 갈색선 121선까지 한 번 더 내려오게 되었고 이 부분에서 양봉으로 지지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한 2, 3일 안에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 나면서 반등해 줄 수 있겠죠. 만약 오늘 상승하는 양봉으로 올려준다라고 했을 때 TMF의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PY입니다. S&P 500 어제 약 0.5%가량 상승해 주면서 이번에도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S&P 500 매매 정말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추세 하단에 올 때마다 모아가시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어제 약 0.2%가량 하락해 주면서 지금 상승 추세 한번 찍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향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이제는 하단 라인까지 폭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단기 지표도 바닥권 다 다지고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 나오기 직전에 있습니다. 만약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2, 3일 안에 양봉이 떴을 때는 없으신 분들은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겠죠. AMD는 제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하단에 올 때마다 매수 타점 공유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64%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U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수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CT에서 목표 주가를 95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상향하는 레포트가 나왔었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었고 지금은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들 저와 같이 수요일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잘 나오는지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INTC입니다. 인텔 어제 0.16%가량 상승해 주었고 여전히 이 갈색선 121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텔 지금 다시 한번 단기 지표 바닥권 다지고 있고 한 2, 3일 안에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겠죠. 그러면은 갈색선 121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겠고, 인텔의 매매 방법은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상승 추세 하단 라인 35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QCOM입니다. 자, 퀄컴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그 후에 결국에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한번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고, 지금은 단기 지표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퀄컴도 2, 3일 안에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또 한 번 상승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퀄컴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대도 넘고 올라가겠죠.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CMR입니다. ACM 리서치 어제 약 5.6%가량 상승해 주었습니다. 정확히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을 해주었고, 지금 단기 지표도 만약 오늘까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골든 크로스가 나오겠죠. ACM 리서치는 반도체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이죠.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약 70%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도 ACM 리서치는 다시 한번 이 가격대에서 반등을 하게 됐을 때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러한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 어제 1.6%가량 상승해 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강한 N자형 파동으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트 디즈니는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N자형 상승 파동의 초입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자, 지금도 다시 한번 강한 N자형 파동으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트 디즈니 없으신 분들은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또 한 번의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어제 0.7%가량 상승해 주면서 여전히 이러한 상승 추세를 유지해 주면서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또한 매매가 전혀 어렵지 않았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왔을 때 매수를 진행하시고,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그 후로 지금까지 약 27%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LTR입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어제 약 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는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한 차례 5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큰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조정은 전고점 저항 라인 이 가격대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조만간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올 테니 한 2, 3일 안에 다시 한번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LYFT입니다. 리프트 어제 약 4%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리프트 또한 제가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을 이때 공유해드렸었죠. 그 후로 3일 만에 약 40%가량의 상승을 한 차례 보여주고, 지금은 단기 조정 후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고 어제도 한 번 더 지켜주면서 이제 단기 지표 곧 골든 크로스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큰 상승 보여줄 거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아직도 상승 구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보유 의견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어제 영상에서 지금 단기 지표 바닥권 거의 다 다졌으니 단기적으로는 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약 2.6%가량 상승해 주면서 단기적으로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장기 지표가 바닥권 다지면서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기간은 대략 1, 2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RGTI입니다. 자, 리게티 컴퓨팅도 아이온큐와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식이죠. 제가 아이온큐 힘 없을 때 리게티 컴퓨팅 이때 매수 타점 공유 드리면서 약 2주 만에 46%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온큐보다는 리게티 컴퓨팅이 차트적으로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이 노란색 선 21선 지켜주면서 한 차례 반등을 보여주었고, 만약 오늘도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전고점 돌파해 주면서 큰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겠죠. 저는 이 노란색 선 21선 깨기 전까지는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치프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QFIN입니다. 치프 테크놀로지 어제 0.8%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도 좋게 나오면서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의 폭이 많이 남아있죠. 자, 다음으로 도큐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DOCU입니다. 도큐사인 어제 2.3%가량 상승해 주었습니다. 자, 여전히 바닥 구간에 있고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여전히 상승 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페이팔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YPL입니다. 페이팔 홀딩스 어제 2.2%가량 상승해 주면서 지금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선 241선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결국엔 1차적으로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72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를 못 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멤버십 영상에서 마저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 줌비디오, 블랙라인, 오페라, 쇼파이 테크놀로지, 블록, 쿠팡, 이베이 등등. 자, 내일 멤버십 영상에서는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시가총액도 큰 종목으로 지금 하락 추세 마감 후에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인 이 종목을 공유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멤버십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과 수요일 또는 목요일 날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내일은 수요일이니까 멤버십 영상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멤버십 가격은 여러분들 부담스럽지 않게 제가 치킨 한 마리 가격 정도로 측정해 놓았습니다. 자, 달러로 봤을 땐 $19 정도이고 원화로 봤을 땐 2만원대입니다. 앞으로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좀 더 퀄리티 높은 영상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댓글에 다들 행복합시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멤버십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